안녕하세요. TWM 스트랩입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시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는 정도로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시계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브랜드. 왜냐면은 세계에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까지 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도 정말 다양하고요. 달라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성향에 맞는 제품을 일단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비용과 브랜드를 고려해서 큰 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즈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비용을 정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정했으면은 다음에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손목 사이즈에 맞는 시계를 골라야지 재밌고 또 자주 착용하시면서 투자하신 가치를 느끼겠죠. 그리고 사이즈 다음에는 러그 사이즈도 중요한데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케이스 다리 이 부분을 러그라고 하고 이 사이를 러그 사이즈라고 보통 말합니다. 스트랩을 교체하거나 즐기는 일이 많은 요즘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홀수 막 19mm나 17mm나 21mm나 이런 경우에는 애프터 마켓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밴드나 브레이슬릿을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보통 짝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질하는 것도 주문 제작을 해서 보통 제작을 하지만 아무래도 짝수가 디자인적인 완성도나 비율 면에서는 조금 더 보기가 좋거든요. 보통 홀수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 제품에 맞는 것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아니면 또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큰데 그보다는 이리저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브레이슬릿이나 가죽 밴드나 나토나 호환성이 좋은 짝수 예를 들어 20mm나 22mm, 24mm 같은 러브 사이즈의 시계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케이스 사이즈, 러그 사이즈.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고려하셨겠지만 시계를 완성하는 케이스 외장 마감이나 무브먼트 등 기타 기계적 요소 등인데요. 시계는 쿼츠도 있고 이렇게 제가 선호하는 기계식 시계도 있고 또 기계 시계에서는 수동으로 밥을 주는 수동 시계도 있고 이렇게 제 오토 시계도 있고 참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요. 특히 크로노그래프 같은 복잡한 시계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계들을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구입하냐면은 일단 그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말 그대로 스톱워치 기능도 하고 속도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을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시진 않거든요. 특히 크로노그래프 같은 시계는 스포티한 모습이 강하고 레이싱워치로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라서 예를 들어 오메가 문워치의 스피드마스터 라인이나 아니면 태고이어 까레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롤렉스 데이토나 등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서 구입한다기보다는 디자인이 주는 매력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기능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찾고 싶은 분이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비추천드립니다. 왜냐? 기본적인 에타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논데이트나 아니면 데이트 관련된 단순한 무브 같은 경우에는 오버올 비용이 에타 2824 기준으로 보통 정식은 전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인 사설 기준으로는 10만원대거든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면은 에타 2824 무브먼트 오버홀이 가능하고요. 일명 개인 장인이나 명장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무브가 15만원, 15만원, 10만원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750 무브먼트는 거의 2배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요. 오버홀비가. 그래서
자주 하는 수리는 아니지만 고장났을 경우나 아니면은 또 오버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 비용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은 C750 같은 크로노그래프 기계식 시계 무브보다는 이렇게 기본 에타 2824나 아니면은 에타가 아니더라도 논 크로노 모델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자사 무브먼트를 이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은 또 범용 에타 무브먼트 같은 거를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브랜드도 정했고 가격도 정했고 케이스 사이즈나 기타 비율 같은 것도 다 정했고 또 무브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해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무브먼트가 다르죠.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이 인하우스 무브먼트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은 IWC 같은 경우에는 에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본 엔트리 라인에는 뭐 보통 그렇죠. 스와치 그룹의 제품들도 그렇고요. 옛날에 시마스터 제가 사용했던 제품도 에타 무브를 수정해서 만든 시기였고요. 여하튼 그런 무브먼트 제품들이 있으면은 과연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을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은 수리가 용이한 일반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계에서 저희가 맨날 실수로 케이스백이 아닌 경우에는 무브먼트를 별로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미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고려하려면은 이런 단계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가려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냐? 그건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입니다. 관리의 용이성은 당연 범용 무브먼트가 괜찮겠죠. 에타 무브먼트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또 전세계 어디서든 수리 수급이 가능한 소재거든요. 다만 그만큼 그 무브먼트가 주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 자사 무브먼트는 그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만을 위해 만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작감도 다른 부분이 많고 또 무브먼트를 확인하면은 완성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롤렉스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 하나만의 가치도 시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높은 가격대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정말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조작감이 에타 무브먼트 계열은 전부 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824류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와인딩의 특징이고요. 롤렉스 무브 같은 경우에는 사각사각은 아니고 또르륵 하는 또르륵 이렇게 감기는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즉 무브먼트 회사마다 그 제품이 가지는 손맛이란 게 다른데 특이한 손맛이나 아니면 매력적인 손맛을 찾는다. 그러면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은 기계적인 완성도에서 그리고 또 조작감에서 만족을 느끼실 확률이 크고요. 그냥 그런 건 아니다. 에타 무브먼트의 사각사각거리는 뭐 거친 느낌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관리가 쉬운 제품이 좋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설에서 관리가 편한 시계가 좋다 하면은 에타 무브먼트 같은 시계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대신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은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고가긴 하지만 이 역시도 전 세계 어디서든 재료를 쉽게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부속이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만 공식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사설에서도 검증되고 또 검증된 장인이나 명장분들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고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대면은 괜찮은 시계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무브먼트를 이제 설명해 드렸고 가장 제가 마지막에 보는 것은 방수 능력인데요. 일명 데스크 다이버라고 하죠. 지널트 시계는 ISO 6425 검증된 300m 방수 다이버시기도 하고 롤렉스 익스플로러 2도 오이스터 케이스백에 100m 방수가 검증된 다이버 기준 방수인데 실제로 물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손 씻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 튀는 것도 있고 어쩌다 여름에 물놀이를 가면은 살짝 물이 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버 시계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그 시계를 착용하고 다이빙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방수 능력 때문에 시계를 다이버 시계만 고집하시면은 재밌는 시계 생활 하시는데 한계가 올 수가 있어요. 스피드마스터 제가 오메가 문어치 같은 경우에는 방수 능력이 이제 사파이어 모델이 50m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었거든요. 뭐 그걸 담고 샤워를 하거나 뭐 씻거나 이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여하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시계 구입할 때 방수 능력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방수 능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시계는 아니니까요. 다만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나 방수 능력 면에서 다른 일반 생활 방수 수준인 상기압이나 뭐 5기압 이런 방수 시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이거든요. 케이스 구조 자체도 더 튼튼하고요. 왜냐면 다이버 시계 자체가 외력이나 충격이나 또 압력 같은 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스포츠워치 같은 익스플로러 같은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방수는 단순히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즉, 물 하나 묻힐 일이 없고 뭐 일상에서 이제 사무실이나 집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나 그렇고 또 드레스워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당연 드레스워치를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뭐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고 비 맞거나 물에서 하는 활동이 많거나 이러면은 다이버 워치나 아니면 최소 100m 가량의 검증된 스포츠워치 시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시계를 과학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명품 시계나 아니면 고급 시계들 또 기계 시계들은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만한 또 적합한 시계가 또 있겠죠. 필드워치로 G샷 같은 시계를 추천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시계 리뷰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계 고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뭐 따로 정리는 잘 안 된 것 같지만 총평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 구입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하고 또 그 비용을 토대로 브랜드를 정한 다음에 그 브랜드 내에서 제품 모델을 고르고 또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 등 그리고 방수 능력 등을 일괄적으로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과 조합,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 빨강 조합이죠. 이런 조합을 선택해서 컬렉팅을 하거나 시계를 구입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거 예쁘네 사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구입하신 시계보다 훨씬 만족감이 높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대충 청판이 이쁘다 해서 청판을 사버리는데 얼마 안 차서 질려서 또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리거나 손해를 보고 파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을 받고 팔더라도 좀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계는 자고로 착용을 해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컬렉팅 하시는 분이랑 다르지만 실제 착용했을 때 가장 이쁜 게 손목시계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시계 구입하실 때 자기에게 맞는 시계를 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TWM 스트랩이었습니다.